글자 크기를 변경했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여기 좁은 부분 있죠? 이것도 조금 넓혔고, 이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경로를 어드민 또는 이제 잠깐 C 드라이브에 사용자의 여러분들이 접속 중인 계정 있죠? 저는 어드민이니까 어드민으로 들어와서 여기 점 주피터 있죠? 여기로 들어와서 커스텀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었으면 이 안에다가 custom.css라고 확장자가 CSS인 파일 만드시면 됩니다.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뭐 말 그대로 이제 CSS 파일이니까 이 CSS 코드를 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기 파이썬 수업이니까 웹에 대해서 모르죠? 그래서 설명은 안 할 거고, 수업 페이지에 보시면 주피터 노트북 custom.css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 이거 복사해가지고 custom.css 파일 있죠? 여기다가 붙여 넣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마 이거 적용하려면 재시작해야 될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 그리고 조금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F12키 눌렀을 때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코드미러 라인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CSS 파일을 보시면 이건가? 말고 여기 보이죠? 코드미러, 그리고 또 코드미러 라인스 이런 거 있을 건데, 이거 두 개 열려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다시 새로 열고 코드미러 딱 보시면 그래서 이 코드미러를 가진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 속성으로 코드미러를 가진 애들을 이 안쪽에 있는 대로 설정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글자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버튼 누르고 이 글자가 있는 영역 있죠? 이거 클릭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클래스 코드미러 하이픈 라인스라고 있거나, 아니면 얘네가 포함된 부분 있죠? 얘네가 포함된 부분이면 사이저의 스크롤, 코드미러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 이 안쪽 코드셀 여기 맞나? 잠시만요. 인투 데어리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아니고, 글자 크기 이 부분 있죠? 여기밖에 없네. 이 부분에서 글자 크기를 알아서 변경하시면 돼요. 25니까 좀 극단적으로 50으로 해놓고 저장해야 됩니다. 저장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면 글자 크기가 커져 있죠? 원래대로 돌려놓고 이런 식으로 CSS 파일을 이용해서 이 설정을 건든 거예요. 그리고 폭을 좀 결정해야겠다. 폭은 여기 컨테이너
얘네가 최대로 벌려질 수 있는 크기를 정할 수도 있고 현재 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웹개발 수업에서 배울 거니까. 그러면 일단 초기화, 이제 초기화를 해야 돼요. 초기화는 직접 안 하고 있는 거 가져다 쓸 거예요. 파이 게임 안에 있는 거. ini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파이 게임 안에 있는 init이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파이 게임이라는 모듈 입장에서 init은 내장 함수죠. 알아서 필요한 부분을 초기화 해줍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면 된 거죠. 이게 파이게임 문서가 없군요. 여기서 init이었으니까 뭐지? 왜 뭐 이 결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설명도 원문에 나와 있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서버가 좀 이상하네요. 대략 좀 뭐냐면 이 앞에가 통과, 그리고 여기 뒤에는 실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보시면 여기 앞에가 아마 넘패스로 돼 있을 거고, 여기 뒤에는 뭐지? 넘페일? 넘페일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실패한 개수랑 통과한 개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임 화면을 설정할 건데, 게임 화면 설정은 사이즈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임의로 정하면 됩니다. 리스트니까 대괄호가 있으니까 리스트고, 400이 들어있는 건 0번 인덱스, 900은 1번 인덱스. 그래서 400 by 900 이런 화면을 만들 겁니다. 이런 크기에.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파이게임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setMode, 이 setMode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또 투매니 리퀘스트 나올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어떻게 할 건지 인자를 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400이랑 900은 사이즈에 담겨 있으니까 사이즈로 써도 되는 거고, 알아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직접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화면 설정까지 만드는 것까지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함수 사용한 그 결과를 스크린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함수의 리턴 값이 스크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함수할 때 배운 개념이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창 크기 설정 끝났고, 이렇게 써가면서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게임에 제목이 있어야겠죠? 타이틀, 배경을 우주로 할 거니까 스페이스 디펜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디펜스.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타이틀 뭐냐면 그 있죠? 그 메모장 같은 거 키면은 요거를 게임 화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제목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타이틀이라고 써놓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과정을 하려고 한 거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메모장이라는 것 대신에 세이브 스페이스 디펜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려면 또 함수를 써야죠. 파이 게임 안에 디스플레이 안에 이게 캡션이었던 것 같은데 캡션 set 캡션이라는 함수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틀을 인자로 준다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게임 같은 거에서 특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좀 별로 좋은 예시가 아니니까 게임하면 세계가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아까 캐릭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여서 시간 순서에 따라 0, 1, 2였죠. 처음에 0인 상태예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는데 0, 1, 2 순으로 진행해야죠. 방향키를 눌렀을 때 그 변수의 임의대로 값을 바꾼다면 입력에 대한 변화를 감지해야 하지만 뭐 이거에 따른 뭐 시간의 변화가 뒤틀려 있다,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만들 때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관장하는 것도 파이게임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타임 안에 플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얘는 이제 시간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러면 실행하고 끝났으니까 이거 시간 가져온 거를 저장해야죠. 변수에다가 담아 주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FPS 설정할 거고, 현재 시간을 알아야 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시간, 이것도 저장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알아왔는데 현재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 내부의 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 진행 시간? 왜냐면 이제 게임 아이콘을 좀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되면은 그때부터 경과한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말고 이게 시간선이 있다고 할게요. 자,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계속 흐르는 시간,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시간을 저장하지 않았을 때 먼저 보겠습니다. 저장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순방향대로 흘러가면 상관없죠. 그런데 어떤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있습니다. 게임 내부에 캐릭터가 있는데, 자, 이 캐릭터가 특정 키를 누르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역행하는 거죠. 그러면 한 이쯤으로 왔어요. 여기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기에 있었을 때 그 시간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었을 당시에 그 시간 데이터가 없으면 여기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저장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진짜 메인 이벤트 할 건데, 자, 이렇게. 이거 무한 반복이죠? 왜 했을까요? 무한 반복문을 쓴 이유. 메인 이벤트는 무한 반복문을 사용할 거예요. 쓰는 이유는 뭘까요? 이 메인 이벤트가 그냥 단순하게 적을 처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로직이 돌아가는 부분이 메인 이벤트인데, 자, 게임에서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쨌든 무한하게 반복할 거잖아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안에서. 근데 이제 무한 반복을 하는 와중에 이 반복문이 진행되다가 어떤 ESC 키가 있어요. 이거를 눌렸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게임을 끄는 역할이었다면 게임을 꺼야죠. 그러면 이 무한반복문 탈출이죠. 탈출구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무조건 무한반복문이 아니라 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무한반복문을 계속 진행하다가 이 방향키를 뭐 오른쪽으로 눌렀다, 그럼 게임 화면 내에서는 무한반복문을 도는 와중에 키의 입력이 있었으니까 입력한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서 받아야지, 뭐 조작 키를 받았다 해가지고 갑자기 게임이 꺼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반복문 안쪽에 4-1부터 5까지 반복할 겁니다. 탈출은 이쯤에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탈출을 하기 위해서 탈출구를 설정해야죠. 시스템 엑시트라는 변수에다가 0을 넣어놓고, 이 true 대신에 시스템 엑시트 값이 0일 동안 계속 반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연산 결과는 0과 0이 같다니까 true죠. 중간에 그만둬야 할 때 시스템 엑시트 값을 0이 아닌 무언가로 덮어쓰기 하면은 다시 돌아갔을 때 이 비교할 때 0이 아니라 뭐 다른 값이면 거짓이니까 탈출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출하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탈출하는 경우는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뭐 종료로 설정한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그때 얘의 값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PS 설정할 건데, 얘는 이제 아까 알아온 시간으로 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가 아마 업데이트하는 그 시간 업데이트하는 단위가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시간 10분 11초 이러면 이 뒤에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숫자 있죠? 이 자리가 밀리세컨드예요. 이 자리까지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이 틱의 인자를 60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1초에 60번 반복하겠다라는 게 돼요. 144라고 하면은 144번 초당 반복하고요. 1이라고 하면은 1초에 한 번이죠. 그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1초라고 한 게 1초에 한 번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진짜 괜찮을까요? 게임 좀 해보셨으면 알 겁니다. FPS가 60이면은 3인칭 시점 아니지 1인칭 시점 게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 화면이 버벅거리죠. 매끄럽지 못합니다. 근데 1이라고 했으면 엄청 심하게 끊기겠죠. 화면이 그래서 굉장히 느린 거예요. 이게 느리기 때문에 그 매 순간 움직임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근데 60이라고 하면은 60배 정도는 더 잘 담겠죠. 우선은 60으로 해 놓을 거고, 그리고 종료 버튼 누르면 꺼지게 할 겁니다. 파이 게임의 이벤트의 get 얘는 뭐냐면 이벤트를 감지해요.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아차리고, 그래서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가져온 걸 바탕으로 변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있으면 이 반복문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는데 뭐 스페이스바랑 방향키 이렇게 있을 때 왼쪽 키 누르면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얘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얘는 투사체를 발사하죠. 이제 슈팅 게임으로 따지면 움직이면서 총 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 이상의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기능이 좀 많은 게임이면 동물철권 같은 건 이제 콤보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일정 콤보 내가 유효타를 계속 끊기지 않고 넣으면 어떤 숫자 같은 거 계속 올라가죠. 그런 걸 하려면 키보드 여러 개 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입력하게 한다. 말이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거 좀 간단하게 만들고 있어서 뭐 엄청나게 2가지를 또는 3가지 한 번에 눌렀을 때 하는 거는 크게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져온 이벤트를 가지고 포문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가져온 이벤트의 타입이 파이게임의 퀴, 이거 퀴 변수예요. 얘랑 같다면 가져온 이벤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순서대로 넣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이벤트가 퀴시랑 같으면 끌 겁니다. 시스템 엑시트 값을 1로 변경시킬 거예요. 0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이 아니니까 탈출을 할 거고, 그래서 시스템 1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복문을 탈출하고 있으니까. 다른 점은 이제 이 자리에 그냥 시스템은 1이라고 안 쓰고 브레이크라고 쓰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탈출하지만 1이라고 써놓으면 위로 한번 올라가서 조건식 한번 비교하고 거짓인 거 알았을 때 탈출합니다. 단계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이거는 게임의 특성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뭐 이동 발사 뭐 이런 거 할 거고, 클릭도 감지 다 되는데, 이 게임하면 위에서 마우스를 움직인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클릭한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입력 및 시간에 따른 변화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시간에 따른 변화 일단 상황은 없어요. 아직은 화면만 띄우는 게 목표입니다. 화면의 크기는 400x 900으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셋 모드를 통해서 게임창 크기를 설정했는데, 이렇게 설정한 크기를 화면에다 그려야 돼요. 아직 안 그렸습니다. 전사 작업을 해야죠. 스크린을 필 함수 실행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옵션으로 색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색상을 가지고 있는 변수예요. 이런 변수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컬러는 게임 화면 설정 이쪽에다 하겠습니다. 그 RGB 코드 있죠? 레드, 그린, 블루 코드 해가지고 0,0,0부터 255, 255, 255 이 사이의 숫자, 이 사이의 색깔들 이걸로 지정할 거예요. 우선은 이거를 색깔을 알아보려면 컬러 피커라고 있습니다. 하얀색의 경우는 RGB 코드가 255고, 검정색은 0,0,0이에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전사 작업 했으면 업데이트 해야 되고, 이렇게 업데이트도 파이게임한테 맡길 거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안 하면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류는 퀴시라는 함수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얘랑 달라요. 얘는 변수고 얘는 함수. 별거 안 했죠? 크게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좀 바꿔야겠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게임 화면이에요. 타이틀 설정한 거 캡션, set 캡션이라는 함수로 들어간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채워진 거고, 채워진 거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된 거고. 자, 근데 지금 아까 FPS 얘기하면서 화면이 초당 몇 번 깜빡인다고 했는데, 자, 지금 이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색깔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인 작업을 해보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하나 해놓고, 좀 눈이 덜 아프게 이게 135로 하면 회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레이, 이게 맞나? 회색으로. 그리고 K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요. 이 반복문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K 값이 1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는 처음에 0이었다가 처음에 진입해서 한 바퀴 돌면 1 증가하겠죠? 그러면 K 값은 무한대로 증가할 거고, 탈출할 때까지. 그러면 K 값은 이 무한반복문 안에서 짝수와 홀수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면 K 값이 짝수일 때 컬러는 블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컬러는 그레이로 해놓고, 잠깐만, 그러면 어때요? 60번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했으면 눈이 아팠겠죠? 5로 한번 해보죠. 5로 1초에 5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색깔도 한번 해보죠. 컬러 1은 뭐 범위 내에서 58, 69, 12. 컬러 2는 74, 그리고 98, 120,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K가 짝수일 땐 컬러 1, 홀수일 땐 컬러 2로.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FPS 틱이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색깔은 뭐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여기 X 누르면 꺼지죠?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 화면 위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얘가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순서대로 넣는데,
내가 이 X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 X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변수로 들어가서 이벤트의 타입이 이 퀴즈랑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같으니까 바뀌어가지고 꺼지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까지 했고, 또 시간 관련 초기 설정만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게 좀 많습니다. 입력 감지하고 감지한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조금 어려울 거고, 지금 한 부분은 기본 설정입니다. 기본 설정. 이것도 똑같이 올려드릴게요. FPS가 잘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와서 있는 거 따와가지고 긁어오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저랑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